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 증시에 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덜 떨어지면 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금요일에는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하루 정도 반등했고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시장이 5주 연속해서 하락하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임의 소비재라든가 얘기 나왔던 기술주가 하락 보이겠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하락을 주도하는 등 11개 섹터가 예외 없이 모두 하락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었죠.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전쟁 상태가 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속되는 악재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미시간 대학교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를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요. 숫자가 59.7이 나왔습니다. 전망 62였고요. 2월 달에 62.8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2011년 9월 이후 11년 만에 최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주시장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발표에 따르면 똑같은 요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태에 장기화해야 되는 우려감으로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도 소폭 반등하면서 $110 수준의 회복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금은 소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미국 달러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230원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한번 2%대 바짝 다가선 채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애플이요, 2월부터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날도 2%나 급락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보면서 빅테크들도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 정도까지 하락폭이 좀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애플도 한 2.9%, 3% 가까이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가 내려가는 모습, 알파벳도 거의 똑같은 2%가 내렸습니다. 아마존은 역시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결국 주식 분할 이슈였는데요. 크게 내리지는 않았지만 약보합 정도에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하락 보이켰습니다. 5%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800가 깨지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은 마감되는 모습이었고 여타 전기차는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4% 정도 떨어졌는데요. 두 가지 정도 악재가 겹쳤죠. 메타 플랫폼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존의 페이스북입니다. 러시아에서 인스타그램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고요. EU나 영국에서는 반독점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페이스북의 좀 주가의 악재 인식이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리비안인데요. 리비안은 어닝 미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실적의 예상치를 못 맞추면서 주가가 7%나 흘러내면서 상장 이후 최저 수준을 갔습니다. 도큐사인입니다. 도큐사인도 어닝 미스가 나온 데다가 매출이 좀 기대에 나온 데다가 가이던스도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도큐사인도 무려 20%나 떨어지면서 주요 주식 중에서는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디어죠. 디어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농기계의 대부분 회사입니다. 농기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기계 이제 자율주행 쪽에 가장 앞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디어는 농기계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에서도 또 한 종목으로 분류되는 건데요. 디어는 3%나 올랐습니다.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를 $455로 잡은 것도 호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버인데요. 우버는 한 두 가지 정도 대료가 있습니다. 도이치방크가 매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50로 제시하는 것이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흘러내리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우버는 뭐 주가에 당장 영향을 떠나서 아마 상당히 그 경제나 소비자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제 유류 할증료를 내지 않습니까? 네. 십몇 년 정도 됐죠. 그래서 기름값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비행기 가격보다 플러스 얼마 하는 것이 이제 따로 붙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소비할 때는 가격을 지불할 때는 다 포함돼서는 얘기 나오지만 자세히 보면 유류 할증료라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워낙 기름값이 많이 올라다 보니까 우버에서 유류혈증료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전부 하는 건 아니겠고요. 주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이제 드라이버들의 라이더한테 이제 지불한 게 있었고 뉴욕주는 제외하지만 상당분의 주에서 유류혈증료 도입하면서 한번 이용할 때마다 추가 금액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삶의 곳곳에 묻어 들어가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탈 때 기름값을 좀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런 거죠. 네, 사실 이날 시장이요. 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말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특징주를 보면은 실적에 조금이나마 실망 요인이 있는 종목들은 아주 가차없이 급락을 했고요. 이 IB들의 긍정적인 애널리스트 콜이 있었던 종목들은 그래도 좀 버티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한 IB 전망도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S&P 500 지수에 대한 목표치를 또 하향 조정시켰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몇몇 IB에서 투자 의견을 내리는 곳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시각은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공행진, 그리고 결국 인플레이션의 피크가 이제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상반기 뭐 여름 부분 아니면은 일부에서는 가을 정도까지 계속 고공행진한다는 것들. 그리고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에 대한 우려. 곧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결국은 주요 IB들이나 이런 일부 독립 리서치 기관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월 11일 날도 한번 내렸었는데 한 달 만에 또다시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수석 투자자는 데이비 코스틴이라는 분인데요. 참고적으로 2월 11일 날이요. 기존에 S&P 500 기준은 5,100이었는데 4,900으로 내렸습니다. 딱 한 달 만이죠. 3월 11일 날 또 내렸습니다. 4,900에서 4,700으로 내렸는데요. 기본은 이겁니다. 미국 GDP의 성장률을 3.1에서 2.9%로 내리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시장은 리세션을 갈 수 있다는 걱정이죠. 리세션은 아시다시피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인데요.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도 지금 20에서 35%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리세션에 진입하면 주가가 3,6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시장에서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공격적인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라든가 헬스케어 쪽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비모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브라이언 벨스키도 비슷한 흥미로우면서도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시장에서는 어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많이 떨어졌다고 사거나 아니면 불안해서 다 팔거나 이런 것들에 많이 유혹을 느끼거든요. 네. 보통 투자가들이.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의 개인 투자는 다 똑같은 심리인데요.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자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긴 흐름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에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미국 주시장이 여전히 가장 매력적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기본은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70년 이래요. 지금 51년 2년이 됐는데요. 총 29번의 조정이 있다는 겁니다. 조정량은 10% 이상 하락했다는 거죠. S&P 500가 지난번에 나왔는데요. 저점에서의 저점, 그 12개월까지 저점, 그 조정 구간의 저점에서부터 12개월 후의 반등폭인 평균 그 당시에 보면 27%나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저점은 우리가 인지할 수는 없죠. 지나고 나서 하는 거지만 함부로 주식을 다 팔거나 그래서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되겠고요. 현재 미국 경제는 한마디로 과거 팬데믹 이전으로 수준으로 해서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에 이제 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귀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사무실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에서 일하던 분들나 아니면 리모트 워크를 하던 분 아니면 다양한 상태에서 다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던 분이 이제 사무실로 좀 오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구글도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요. 금융기관은 IB마다 약간 다릅니다. 계속해서 이제 리모트 워크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곳이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 5일 중에서 하루만 오면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또 발표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복귀도 정상적으로 시장으로 경제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투자하는 행태라든가 금리 이런 것들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서학개미, 동학개미 이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신 분은 특히 우리나라도 미국도 처음에 바닥에서부터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최저점부터 거의 뭐 80%, 100% 종목별로 보면 뭐 두세 배 올라간 곳이 많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10배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팬데믹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그런 일에 대한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연평균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그 팬데믹 이후에 들어왔던 사람 생각하는 25%, 45%의 그런 상승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연평균 8에서 10% 정도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이고 그 정도로 다시 회귀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다른 질문은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장주를 사야 될까? 아니면 가치주를 사야 될까? 대형주를 사야 될까? 소형주를 사야 될까? 미국을 사야 될까? 아니면 이머징 마켓, 주식, 채권 이렇게 다 나누는데 이분의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식을 했다. 이 표현은 너무 뭐 30%, 50%에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되겠고요.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겸손하면서도 분산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실망감을 감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고 너무 큰 수익률을 기대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BMO 측에서는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금요일까지 전해졌던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시야를 좀 넓혀서 주간 단위로 3대 지수가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섹터나 종목별로는 좀 가장 튀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3대 지수는 뭐 다 빠졌습니다. 5주 연속 빠졌거든요. 다우가 2%, S&P 500이 뭐 2.9%, 그리고 나스닥은 4%, 3.5%가 빠지면서 연초 대비 보면 나스닥은 거의 20%를 또 빠졌었다는 것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주간 단위로 보면 에너지만 2% 정도 올랐고요. 나머지 10개 섹터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큰 재미는 없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전형적으로 강한 시장이 아니라 지금 약한 시장 아닙니까? 네. 제가 딱 쉽게 말씀드리면 강한 시장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 다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웬만한 주식은 다 올라가는 게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큰 고민이 없을 텐데 지금같이 재미없는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안 갖고 있는 것들이 올라갑니다. 갖고 있는 것 대부분이 떨어지는데 지난주에 많이 올라간 거 에너지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들이 거의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그쵸. 산업재도 잘 안 갖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종목들이 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캐터필러 같은 겁니다. 네.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왜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시장이 정도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쉐브론 같은 거. 쉐브론,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주식이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금값이 올라가지만 뉴먼 코퍼레이션 이게 금 상승할 때만 좀 관심 있는 거지 보통의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거든요. 이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건데요. 이런 것들도 한 3% 정도 올라갔고요. 비료 같은 것도 한 3.4% 정도 올라가는 것이 지난주에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잘 몰랐던,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입니다. BMO 캐피털에서의 조언,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단기로 급락한다고 해서 매수를 하거나 또 혹은 불안하다고 해서 매도를 하거나 이런 건 좀 자제하자라는 조언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주 증시도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양한 미국 증시에 대한 소식들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